여러분, 블랙스완 신드롬을 아십니까? 블랙스완은 말 그대로 검은 백조죠, 검은 백조. 백조가 어떻게 검을 수 있느냐? 그러니까 형형모순이죠. 형용사하고 주어 본 수식하고 피수식어 자체가 모순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. 근데 사실은 블랙스완도 유전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. 코카서스 인종이라고 하는 크게 봐서 백인종이라고 하는데 백인종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의 하위들이 존재합니다. 얼굴이 붉은 아니면 얼굴이 하얀 아니면은 조금 더 예를 들면 북유럽 계통이 있고 서유럽 계통이 동유럽 계통이 있고 그걸 다 백인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남부유럽 계통이. 근데 문제는 전체적 백인종이라는 큰 통계 집단에서 그 약간의 이 통계적으로 끝에 있는 정상분포의 끝에 있는 집단은 실제로 유전적으로 흔히 말하는 피부색이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인들 중에서도 조금 더 다른 있을 수 있는 거죠. 마찬가지로 흑인들 집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 흑인들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. 서아프리카, 동아프리카가 다르고 중부, 남부가 다 다릅니다. 그거는 제가 말씀만 드려도 다 아는 거죠. 그러니까 이쪽에 통계적으로 끝에 있는 저쪽에 통계적 끝에 있는 쪽이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유전적인 교류에 의해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. 그러니까 백인 부부 사이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백인 부부죠. 부분 사이에서 딱 흑인 아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안 나타나거나 아니면 나타난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산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건 드물지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건 인종감만 가지고 얘기될 수는 없는 거죠. 왜 제가 블랙스완을 말씀드리냐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특히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했던 거는 얼마 전에 한의사가 자기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필리핀에 버리고 온 그래서 사건이 커진 사건이 있습니다. 본인들은 아직도 버린 거 아니다. 필리핀 유학을 보냈다. 언어 유학을. 그런데 정황상으로는 버린 거죠.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디 네팔에도 버리고 아니면 국내 어디 시설에도 갖다 버리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. 근데 왜 그럴까? 우리가 한의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0.01%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. 한의사는 아주 똑똑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수업료도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은 한의사 집단은 그 특목고라든가 자사고에서 또 상위 사람들만 가는 데죠.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제가 잠깐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의대 중에 경희대 한의대가 아무래도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제일 이름 났다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대부분 한의원이 무슨 한의원, 경희 한의원 그렇지 않습니까? 나머지 한의원도 거기 출신 한의사들도 이름만 경희 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은 근데 경희대를 나오진 않았는데 자기가 하는 한의원 이름이 경희화가 드러나가나 봅니다.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람이 왜 자기 아이를 버렸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나오는 거죠. 자기는 대단히 똑똑하고 이 사회의 상류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한인사인데 아이가 사실은 어떤 경우는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현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주 똑똑한 부모들 밑에서 있는 자식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사실은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둔재 혹은 좀 늦게 발현되는 형태가 있죠.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 아이가 정신적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애초부터 다르게
보기 시작하면 그게 확증이 돼갖고 확증 편향이 돼서 계속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. 모든 걸 다 얘는 바보야, 얘는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. 그게 블랙스완 증후군이라는. 사실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거의 뭐 집안 형제나 뭐 이 2, 3대에 걸쳐서 다 의사인 집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 그 사람들이 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, 그리고 아니 서울대 의대를 안 나와도 서울대 나와서 다 뭐 한재씩 하는.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고려대학교를 나온 거예요. 그래갖고 집안에서 엄청 쓰레기 취급을 받았죠. 그것도 역시 블랙스완 증후군입니다. 우리 집안에는 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애다. 아니죠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죠. 더 똑똑한데 더 감성이 민감하고 더 빨리 받아들였으니까 그것을 정보를 처리 못했으니까 일종의 아스퍼거 증후군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좀 이상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더더욱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쟤 어떻게 좀 처리해봐.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갖다 버리거나 아예 그 호적을 파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이제 블랙스완 증후군. 특히 우리나라처럼 학벌이라든가 출신, 피해 순수성을 너무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이거는 사실 늘 흔히 존재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나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런 경우 많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눈에 띄게도 필리핀에 갖다 버려서 그렇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그냥 시설에 갔다가 애체 버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좀 돈 좀 갖다 주다가 알아서 죽으면 그냥 없는 셈 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블랙스완 증후군입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극심한 서열화된 사회, 계급화된 사회, 그리고 타이틀 중심의,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그 학벌이나든가 아니면 외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식 때의 이 부와 권력을 재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.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자녀도 자기 자녀인데 보듬고 감싸 안고 안지는 못할 망정 갖다 버린다. 채서 그게 우리나라 사회라는 거예요. 그 생각이 나갖고 블랙스완 증후군이 생각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장애는 사회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형이한 형태를 봐서 그렇지 실제 굉장히 편차가 넓습니다. 사실 그 아이는 제가 보기에 방송하면서 저 아이는 조현병 뭐라고 하는 아닌데 쟤는 오히려 더 똑똑해서 저렇게 된 건데 우리가 장애를 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이 형이화되어 있어요. 알아두세요. 블랙스완 증후군.